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주역타로 13번째 시간으로 주역계를 좀 더 심화해서 리딩하는 데 꼭 필요한 중, 정, 응, 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부터 해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4대 난계와 4형벌계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64개 중에서 4대 난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수레둔, 그리고 29번 중수감, 39번 수상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47번 택수곤괴가 되죠. 자, 이번에는 4형벌괴인데요. 21번 활해서합, 22번 산화비, 55번 뇌화풍, 그리고 56번 화산리어,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4형벌계와 4대 난계에 8개 중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죠. 자, 4형벌계에는요. 활해서합, 산화비, 뇌화풍, 화산리어로 되어 있었고, 4대 난계는 수레둔, 중수감, 수상건, 택수곤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4형벌계는 화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4대 난계에는 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정, 응, 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를 리딩할 때요. 앞으로 이제 배우시는 중정응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상괴의 중효, 여기 위치죠. 그리고 하괴의 중효, 여기 위치를 중을 얻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용의 도를 얻었다고 말하며 최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상괴의 가장 중심, 하괴의 가장 중심을 말합니다.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이 득중한 거라고 하는데요. 하늘,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이 중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을 얻는 것, 중용의 도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 위의 개념인데요. 효의 자리는 양의 자리, 음의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맨 아래에 초효부터 상효까지 올라가면서 양음, 양음, 양음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양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 양효가 들어가면 제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에 들어가면 득정, 득위, 당위라는 용어로 불러주고요. 제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실정, 부정, 부득이, 실위, 부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응인데요. 상괴와 하괴의 천인지가 각각 만나는 짝을 말합니다. 천은 천과, 인은 인과, 지는 지와 이렇게 각각 만나는 건데 만약에 양과 음이 만나졌다면 양효와 음효가 만났다면 정응 혹은 합응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음과 혹은 양과 양이 만나서 음양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다면 적응, 실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처럼 음효와 양효가 만났다면 정응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양효와 음효가 만났으니까 정응이 됩니다. 그런데 양과 양이 만나거나 음과 음이 만나면 적응이라고 합니다. 원수적자죠. 네, 원수와 만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비의 개념입니다. 서로 이웃한 효끼리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게 만났다면
상비라고 불러주는데요. 이 상비는 서로 돕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과 음이 만난 경우 상비, 여기도 상비, 여기도 상비, 여기도 상비인데 이런 식으로 양과 양 혹은 음과 음이 만났다면 상비가 안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중인효를 고르시오. 중은 하계와 상계의 가운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효와 5효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적응은 뭘까요? 원수적자라고 했죠? 네. 자, 3번은 양과 음이 만났고 2번도 음과 양이 만났는데 1번이 양과 양이 만났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상비가 아닌 것은 역시 음양이 조화롭게 만나지 못한 걸 고르는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괴는요, 하나의 우주를 나타내는 건데요. 세 개의 효가 모여서 한 괴가 되고 상, 하 6개의 효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6단계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자, 인터넷에서 좁은 세상 실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1976년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인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전달하는데 평균 5.5명만 거치면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전달이 됐다는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6단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6단계 이내에 서로 아는 사람으로 연결된다는 바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효의 이름을 붙일 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초효와 제일 위에 있는 상효는 1효, 6효라고 쓰지 않고 초효, 상효라는 별도의 이름을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하나의 괴 자체가 독립된 것으로 완전한 소우주이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64괴마다 하나의 우주가 있고 그 속에 한 편의 드라마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수사괴라면 이효에 있는 이 양효, 이순신 장군으로 비유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나머지 모든 음효를 힘겹게 이끌고 가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인물로 넣는다면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8번 수지비괴는요. 5효에 있는 상괴에 있는 중을 얻은 거니까 파워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효에 있는 양효, 세종대왕이 나머지 모든 음효들을 이끌고 잘 다스리며 가는 형상을 나타낸 것과 되겠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제가 교묘하게 믹스해서 이렇게 인물을 넣어봤습니다. 자, 풍천소축괴는요. 이 사효에 있는 음효, 책사, 제갈량이 나머지 힘있는 양효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유비상비 관우의 동원결의를 나타낸 거죠. 그 사이에 책사, 제갈량이 자리를 잡아가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화천대유인데요. 5효에 있는 음효, 왜? 여왕이니까요. 그래서 음효, 여왕이 나머지 양효들을 잘 이끌고 다스리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물로 넣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주역 점의 경우의 수인데요. 상계 8개, 하계 8개, 그래서 64괴가 나왔고 각각의 6개의 효가 있었죠. 그래서 64괴와 6개의 효가 만나 38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64괴 드라마 64편과 6개의 효가 만난 각각의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384개의 경우의 수를 익혀가는 게 주역이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중, 정, 응, 비의 개념을 활용해서 주역 리딩을 좀 더 심화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